최창집 교수님의 관제 민족주의 다성에 관한 논제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관제 민족주의에 관한 최창집 교수님의 어떤 그 서론적인 이야기와 제 관점에서 곁들여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논제를 나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국민, 민족, 민족주의, 민족국가 등에 대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네 편의 주제를 쪼개서 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역사는 청산될 수 없고 역사 해석의 정치화는 민주주의 발전을 낳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길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표현은 줄이고 선생님의 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는 역사 해석의 정치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 촛불 시위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우리는 청산이라는 말을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가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라는 데는 누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시민운동을 통해 분출되었던 요구들 또는 그 의미와 함축된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이나 방향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도적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수적 입장에서는 달리 방식과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사건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적폐청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촛불 시위를 불러일으킨 비반 민주적 세력과 그 행태, 가치관, 제도 전반이 적폐청산이 대상이 됐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설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문화적이고 이념적인 가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개혁자들에 의해 불러들여졌다 할지라도 최창집 교수님께서는 청산을 모토로 하는 개혁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산이라는 말은 무척이나 과격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혁명적인 정조를 동반하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청산이라는 목표가 과거사에 대한 평가를 본질로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거와 개혁된 미래 사이 시간적 구분, 다시 말해서 개혁 조치 전후로 구분될 수 있는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의 경계는 너무나 포괄적일 수밖에, 자신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그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지 않기가 어렵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설령 시점이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런 과거사 가운데 잘못된 것과 잘된 것, 비정상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 또한 도덕적이고 이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군자 없는 것, 현 정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적폐청산 이루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닿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대한 청산 작업은 개혁자의 정치적 목적에 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개혁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은 곧 민족주의적인 역사, 반일이라든지 단군을 정점으로 한 어떤 역사적 시각이 되겠죠, 그죠? 그 역사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거죠. 따라서 민족주의 이념과 가치를 습득게 하는 역사 교육을 통해서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왜 잘못인가 하는 것은 전혀 간단치 않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역사 청산의 지적, 정치적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청산 대상이 되는 부분과 보존하고 기려야 할 부분이 가려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개혁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목적하는 역사 해석을 위해 그러한 인과관계를 그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목적에 맞도록 조합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3년여 이상 동안 그것을 우리가 현실에 목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 교수님의 이 말씀 옳아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청산돼야 할 역사와 귀감돼야 할 역사를 나누고 분류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한 분류 작업이 끝나 잘못된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청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 자체로 처단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것은 간단치 않아 보일 것입니다. 청산 대상으로 분류된 역사는 다만 그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말해지지 않았을 뿐이고 사실로서는 정상적으로 존재한 현상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여러 정치적 소동을 통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시대와 함께 다른 옷을 갈아입고 다른 의미와 다른 무게를 지니면서 자신이 소리를 내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역사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념적 관점에서 처단했다고 영원히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역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의 가치나 기준에서 단선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차원적인 수많은 개인과 집단들의 경험, 그것들이 빚어내는 인과관계가 만들어내는 다차원적이고 다선적인 변화 과정들은 역사 이해를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해석이 관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이해하고 교육하는 것은 정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이든 역사는 관제 교육이 아닌 학계와 시민, 사회단체, 정부 한통속이 아닌 불편부당한 전문가 그룹에 의한 어떤 그리고 자유스러움이 넘쳐나는 공간에서 역사에 대한 평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한통속이라는 것이 비판적 시각에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시 최 교수님이 이 논제의 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청산 정책, 특히 일제잔재, 나아가 친일잔재 청산 정책에 대해서도 과거의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실직고하고 있습니다. 일제유산이 청산을 목표로 하는 관제 캠페인은 촛불 시위가 창출해낸 현 정부와 그 개혁성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국 전체의 역사적 정통성과 결합시키는 노력이 일환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님 보기에는 그것이 관제 민족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를 가운데서 특히 두 가지 특징을 자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현대 한국이 지극히 갈등적인 문화투쟁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개념에서 청사하지 않고 그동안 진보를 빨갱이로 공격했던 보수를 향한 다른 표현 이상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같다고 최 교수님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포하는 것, 한국이 보수층과 친일 잔재를 연결시키는 것은 진정으로 포괄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자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촛불 시위를 통해 구현된 일종의 좌우 합작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과도 달리 한국이 좌우 이념 갈등이 순화되고 수렴되는 변화가 아니라 더 격렬해지고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반복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좌우 이념 갈등을 순화하고 수렴하는 변화의 어떤 모티브로서 이 적폐청산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집권 세력이
가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3.1 독립운동은 해방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반일 감정과 함께 일본을 나치와 비유하거나 악마하고 있는 일각의 현실도 간단해 보이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지 식민지 지배와 침탈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가까운 현실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도 역설적이면서 아이러니하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공간을 닫아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보수층들이 과거사를 망각하고 역사의식도 없이 마치 독립운동을 폄훼해왔던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안 그렇죠. 그죠? 자기들만 집권층만 만족을 위한 것처럼 최창림 교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위선이고 허구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를 읽어내릴 때 저도 관심 있게 읽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 보수에 해당되는 분들만이 어떤 일제에 아부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입장에 진보했던 사람도 당시에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1공화국 당시에 여당은 현재 진보라고 자청하고 있는 민주당 계열이 여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연상해 보더라도 최창진 교수님의 이 말의 뜻을 본질을 나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관하여 친일 잔재 청산을 내걸고 문화투쟁의 행태로 의식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 예컨대 보복이 정치, 역사를 왜곡 반복시키는 것 등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다원적 이익과 같이 열정과 요구들을 정치 제도화된 틀 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타협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해결 방식을 도모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정부의 갈등 해결 방식과 내용은 다음 선거를 통해 다시 결정과 승인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지속적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잖아요.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일이지 않느냐. 너무 편집중적으로 관제 민족주의 시각에서 어떤 그 적폐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정부 정책이란 정당사의 경쟁에서 누구도 완전한 승자도 완전한 패자도 아닌 타협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 점령군처럼 안하무인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때의 승자가 기존의 개인들 그것을 움직이는 제도와 규범들을 포함해서 정치 경쟁의 지형 자체를 자신에게 절대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려 할 때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 정책 목표는 이러한 민주주의 대원칙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거죠. 이탈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 엘버트 허시만의 개념을 비로소 이러한 상황을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청산, 특히 역사 청산이란 말이 동반하는 개혁은 사회 경제적 이 갈등과 같은 나눌 수 있는 갈등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그것은 인종, 언어, 종교, 민족 문제와 같은 나눌 수 없는 갈등이 범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눌 수 없는 것을 두고 갈등하게 되면 타협과 조정의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반의 개혁론자들은 적폐청산의 외연을 크게 확대하여서 일제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렇지만 친일 잔재 청산, 친일파 청산 등이 말해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그 외연은 크게 확대되어 있는 감을 지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기초를 놓은 로버트 달은 루소의 이론의 연원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결정 원리로 삼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미국이 남북전쟁 사례를 든 바 있다고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예 해방을 둘러싼 북부의 공화당과 남부의 민주당이 격돌했던 때 로버트 달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수당인 공화당이 표결로 이 문제를 결정짓고자 했을 때 그 결과는 곧 내전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슈의 성격에 따라, 즉 이슈에 걸린 열정의 강도가 높을 때 그것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대립할 때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가려내는 데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절대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래 했습니다. 역사 문제가 그런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에서 역사 청산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최창진 교수님은 일단락 논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지난 4년여 동안 적폐청산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념적 갈등 속에서 진보 쪽, 보수 쪽 간의 어떤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논란도 가중되어 왔습니다. 내전 아닌 내전 상황처럼 비춰질 때도 있었습니다. 선거 전에서도 좌우 갈등의 어떤 그 중폭된 상황에서 사선결단의 상황들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승상하는 그리고 헌법을 존중하는 나라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법학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1년에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추어서 유연적인, 비민주적인, 불법적인 사례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초헌법적인 이런 행태도 드러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최창집 교수님께서 제일 주제를 통해서 제시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사 청산은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족주의, 민족국가는 국민국가 개념입니다. 21세기 벽두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 역사를 통한 단죄를 통해서 이념적인 어떤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나름 시대착오적일 수 있는 이 청산 주제를 핫 이슈로서 정책화시켜서 다루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을 법학자로서, 그렇지만 최창집 교수님의 이 논제에 관심 많은 학자로서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